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책플미 오늘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26일 수요일이죠. 예. 여기 화요일이라 네. 돼 있어가지고 예, 어젯밤 미국 시장은 전부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저께 안 좋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는 1.7% 상승을 하면서 끝났고 엔비디아랑 TSMC, AMD 모두 2%가 넘는 상승으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주식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7% 올랐고요. 예. 테슬라만 1.4% 정도 그저께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약한 모습이 보였고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전체 섹터로 보면 올라간 섹터가 5개밖에 없어요. 보면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이렇게 올랐고 부동산하고 필수소비재, 산업재, 금융, 건강관리, 자유소비재는 빠졌는데 금융이 좀 마이너스 0.83% 빠졌는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락 전부 다 1% 전후에 마이너스가 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bp 올랐어요 보니까. 그리고 국채 2년물은 4bp 오히려 빠지면서 오늘 밤에 있을 FMC 회의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시장이 이미 뭐 다 선반영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지나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미 거의 25bp 올리는 거를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멘트도 뭐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장 끝나고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외에서는 지금 두 종목이 엇갈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구글이 한 5~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뭐 챗GPT를 비롯한 AI의 그런 공방하고는 좀 다른 시간의 결과가 나와서 도대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이 있어가지고 두 종목 다 못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 했고요. 구글이나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남궁 대리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은 실적들이 요즘 보면은 계속 컨센은 상회하는데 그 내용 안에서 약간의 이제 마찰이나 시비거리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여지없이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도 좀 그랬고요. 실적은 상회했는데 OPM이나 향후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뭐 영업이익, 순이익, EPS 단어로 보면은 일단은 그 밑에 있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의 어떤 분기별 추이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빅테크들 다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상당한 호황을 누렸었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호황이었냐면은 매출 증가율만 분기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번 6월 달로 그 마감하는 분기가
그 4Q거든요. 예. 2023년 4Q.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캘린더로 보면은 2020년 9월 말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이 피크를 찍었던 데가 2021년 9월 30일이에요. 캘린더로 한 3분기 22%를 찍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매출 증가율이 피크아웃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좀 그 연초 이후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한 40% 정도 주가는 오른 상태고요. 보시면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2021년 9월 30일 9월 말로 끝난 분기에서 22%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 20%, 18%, 12%, 10%, 그 다음에 2%, 7% 이렇게 좀 상당히 슬로우했다가 이번에 8.3%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좀 시사한 게 뭔가 좀 보면은 과거에 나타났던 두 자릿수 매출 증가 이 부분이 상당히 회복이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밑에 영업이익 증가율 또 보시면은 요거는 2021년 6월 캘린더로 21년 2분기에 42.4%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27.5%, 24.3%. 대체로 빅테크들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 2021년 말에 거의 고점을 치고 하락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의 어떤 기울기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진짜 그렇다 그죠?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예. 매출이 꺾이게 시작되면 이제 높았던 멀티플이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매출 증가율을 뭐 제일 처음에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로 보고 이익 증가율도 중요한 거로 보는데 이익 증가율은 이번에 18.1%가 나왔습니다. 지난 그 2022년 말 그리고 3월 올해 3월 해서 이익 증가율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때는 사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당히 빅테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인데 최근에는 그런 달러 강세로 인한 우려가 좀 완화됐고 실제 임팩트가 좀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회사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은 분기별로 2022년 중반 6월로 끝난 분기에 39.59%를 딱 한 번 기록한 다음에는 전부 다 4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번에도 43.17%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그 수익성은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8%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18% 정도 늘었고 그 뭐 결과적인 요인으로는 이익률이 43.17%까지 늘었는데 지난 2분기 직전 연도 2분기에는 39.5%. 그래서 이익률이 한 4% 내외 정도 이렇게 4%포인트 내외로 개선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 작년에 페드가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예.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그냥 금리 인상에 의한 시장의 그냥 공포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매출 증가율을 보니까 예.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21년 9월 30일 날까지 22%로 계속 매출 증가율이 예. 계속 올라오다가 21년 12월 31일자로 요게 발표된 게 그 다음 1월이나 2월 달에 발표됐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발표됐는데 매출 증가율이 꺾였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고 예.
그 이후에 실적 한번 그래도 더 확인해 보자. 이게 일시적일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22년 3월 말자로 나온 실적이 또 4월 달에 발표됐을 때, 또 꺾이네. 예. 영업이익 증가율도 꺾이고, 영업이익률도 꺾이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는 페드의 금리 인상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실적 자체가 가파르게, 이 증가율이 가파르게 꺾였네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기울기 싸움이잖아요. 예. 아이러니컬하게도 22년 말에 매출 증가율이 2%로 떨어졌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7.1%, 8.3%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최근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주가는 왜 올라가냐? 예. 라고 봤을 때 이 매출 증가율을 회복하는 걸 보면 예. 정확하게 이 매출 증가율과 주가의 기울기가 거의 예. 일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표를 갖다가 그냥 책상에 딱 붙여놓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매출이 56.19 빌리언 나왔고, 컨센서스가 55.49 빌리언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세 부분이 있는데,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이게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오피스 365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18.29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컨센이 18.1 빌리언이었고요. YY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사업부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링크드인이라고 있는데요. 링크드인 서비스 매출이 있는데 이게 YY로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부문,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셨던 부분들인데 23.99 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은 23.8 빌리언으로 컨센을 소폭 상회했고요. YOY로 15%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 구체적인 부분이 이제 서버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 1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이 부분이 많이 나올 때는 20%, 30% 뭐 이렇게 성장하는 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 거에 대한 최근에 오늘 시장의 코멘트들이 있었고요. 이 사업부에 속해 있는 애저라고 하는 특정 서비스 같은 경우가 26%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전분기에 27% YY로 증가했는데 증가세가 좀 꺾인 거 아니냐라는 그 약간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세 둔화에 사람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에도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퍼스널 컴퓨팅 이쪽은 윈도우하고 PC하고 엑스박스 이런 부분인데 PC하고 이제 디바이스 관련 부분인데 요즘 이제 B2C로 나가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의 매출 자체가 전부 다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3.9 빌리언을 기록을 했고요. 컨스텐이 13.5 빌리언입니다. YOY로 마이너스 4%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이제 디바이스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서피스 제품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 디바이스에서 한 20% 정도 역성장을 했고요. 윈도우도 역시 그 각 PC에 깔려야 되는 부분인데 PC 매출이 덜 하다 보니까 윈도우 매출도 마이너스 12% 정도 역성장했고, 다만 이제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4.3 빌리언, 그리고 컨센서스가 23.3 빌리언인데 컨센을 상회를 했고요. 순이익이 20.1 빌리언인데 20% 정도 YOY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 순이익 중에서 주주환원을 한 9.7 빌리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주주환원율을 보여줬고요. EPS가 2.69달러, 컨센이 2.56달러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YOY로 21% 늘었고, 캐펙스 부분인데 요즘 AI 관련된 캐펙스 증가가 이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8.49 빌리언 정도 캐펙스를 썼는데
컨센서스는 7.85빌리언이었어요. 예. 컨센보다 조금 캐펙스 증가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미래에셋 IT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에 의하면 클라우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캐펙스가 증액이 되고 있고 애저 AI에 대한 투자로 인해 설비 투자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 자체는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향후 반도체 수요 이런 그 AI 관련된 반도체 칩 수요 증가도 간접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로 보면은 그 보도 자료에 거의 이제 그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가 거의 없었고요. 예. 지금 컨퍼런스 콜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좀 새로운 예가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로는 그냥 코멘트로 새로운 AI 플랫폼으로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정도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역시 향후에 관심은 AI 쪽에 집중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I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 부분을 특별한 게 있으면은 그 컨퍼런스 콜이 끝난 후에 정리해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실적 있고요. 분배 실적. 아까 크게 사업부는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더 쪼개서 나누면은 이렇게 한 10개 이상의 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아이템별 실적이 되는데 대체로 그 두 자릿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그리고 커머셜 프로덕트, 클라우드 이 부분도 그리고 오피스 365도 뭐 15% 그리고 한 자릿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드인 그리고 서버 프로덕트, 서버 쪽 이제 서버하고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 이쪽이 이제 17%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애저 26%, 지난 분기에는 27%라고 됐었는데 27% 성장했었는데 이전에 좀 꺾여서 26%. 그리고 OEM 부분 그리고 윈도우 커머셜 프로덕트, 클라우드 윈도우 관련된 서비스 2% 그리고 엑스박스 5%, 다른 것 뭐 기타 있고 뭐 디바이스가 마이너스 20%. 그래서 대체로 오피스 365 쪽 관련된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 클라우드는 잘 되고 있고 뭐 약간 좀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 두 부분에서 이익률 및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데 이익률은 여전히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캐펙스가 AI 쪽에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비용 증가 그리고 투자 증가로 인한 실적에 약간 둔화 조짐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그 투자가 얼마나 그 의미 있는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 성장을 애드업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어떤 상승 추세의 기울기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거나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 그런 회사니까 이 부문별로 실적이 어디가 좋게 나오고 어디가 안 좋게 나왔는지 반도체의 관점으로 제가 좀 쭉 봤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의 앞단이 PC, 모바일, 서버 334 비중으로 봤는데 그 확실히 PC 쪽은 안 좋다 그죠? 윈도우가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예. PC 쪽은 안 좋은데 반면에 지금 이제 데이터 서버 이쪽에 예. 뭐 교체 수요나 그게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거 예. 거기다가 이제 AI가 촉발한 예. 그런 생성형 AI에 대한 경쟁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클라우드 쪽이 21%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래서 PC 쪽은 둔하지만 또 클라우드 쪽은 계속 예. 고성장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이 반도체에 직간접적으로 예. 영향을 좀 약간은 긍정적으로 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펙스 투자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 밑에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배 정도 PER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로부터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일어나는 거를 관찰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이제 뭐 한 분기 정도 그 애저 쪽 또는 클라우드 쪽에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직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젯밤 시장 정리는 좀 했으니까 네, 특징만 특징주로 말씀드릴게요. 좀 네. 우리 남궁 대리가 좀 체크해 주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M이 장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매출액은 44.75 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EPS는 1.91달러 나오면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조정 EBIT 마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한 7.2%, 순이익률은 5.9% 기록했습니다. 회사 전체 사업부에서 오토모티브 쪽이 거의 다인데요. 자동차 쪽이고 한 41.25 빌리언, 전년 대비 26% 정도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자동차 총 판매 대수가 한 18만 대 정도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16.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기존보다 다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 기존에 8.4에서 9.9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9.3에서 10.7로 또 상향 조정을 했고 이외에 뭐 에빗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같이 그 실적 발표하면서 25년 목표 그리고 30년 장기 목표 같이 발표를 했는데 25년 목표 먼저 보시면 매출액이 225 빌리언 달러, CAGR로 12%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EBIT 마진 같은 경우 8%에서 10% 그리고 EV 전기차 관련한 매출이 50 빌리언 그리고 북미에서 전기차 생산 100만 대 캐파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도 발표했는데 30년까지 연간 매출액을 275빌리언에서 315빌리언, CAGR로 4%에서 6% 성장을 전망을 했고요. 마진율도 12%에서 14%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사업부 중에 크루즈라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 사업부입니다. 이쪽에 매출을 50빌리언으로 잡아놨는데 일단 어제 주가는 한 3.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일단 북미 쪽에서 전기차 생산을 한 5만 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 자동차 설비 공급 업체의 부진으로 배터리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생산이 지연됐고 전기차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만들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주가의 하락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M 같은 경우는 어제 5.3% 상승했는데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8.33 빌리언, 전년 대비 4.3% 감소를 했고 EPS는 2.17달러로 컨센서스를 또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9.3% 기록을 했고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EPS를 기존에 8.5달러에서 9달러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씩 올리면서 8.6에서 9.1 올리면서 연간 가이던스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하면서 어제 주가 5.3%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앞서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구글을 준비했는데 0.56% 어제 시장에서 상승했고 현재 시간 외에서는 약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액이 74.6 빌리언 달러 이게 전년 대비 7% 성장했고
EPS는 1.44달러로 컨센서스가 1.34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9%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 회사를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보면은 구글 서비스 토탈이라고 일단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6.3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그 안에서 구글 광고가 있는데 이게 58.14빌리언 3.3%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 또 그 안에서 한 번 더 브레이크다운을 보면 구글 서치, 유튜브 광고, 구글 네트워크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글 서비스 토탈부터 다 해서 전 사업부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 한 8빌리언 달러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28%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성장하고 일치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최성무께서 해주신 거 보면 22% 성장한 걸로 나왔었는데 네. 구글도 역시 클라우드 쪽은 예, 되게 그렇습니다. 계속 고성장하고 있다, 그죠? 네, 근데 사업부별로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앞서서 구글 서비스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구글 서비스만 영업이익률이 따로 보면 31.4%가 나옵니다. 근데 구글 클라우드가 전년 대비 28% 성장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5% 나옵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다 적자였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계속 적자 내다가 네, 이번에 또 영업이익률이 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총 또 직원 수는 18만 한 2천 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뭐 기사나 뉴스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보면 AI 관련한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컨퍼런스 콜 들으면서 아마 AI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업데이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전 사업부 컨센서스 또 상회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 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6%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IT 업체인데요. 스냅입니다. 스냅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급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네, 시간 외에서 또 한 18%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네. 매출액이 한 1.07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4% 감소하고 있고 EPS는 마이너스 2센트 나왔고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4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이나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총 직원 수 같은 경우에 뭐 IT 기업들 그동안 해고 많이 했는데요. 여기도 한 20% 감축하면서 현재 한 5,300명 정도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북미 쪽에서 687밀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하회했고요. 또 유럽 쪽에서는 182밀리언 나왔는데 전년 대비 7% 증가. 이외에 전 세계 레스트 오브 더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한 200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28%또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매출 비중에서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2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Q에 해당하는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인데 이게 한 3.97억 명, 거의 4억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4% 증가를 했고 한 북미에서 한 1억 명 정도, 유럽 쪽에서도 한 1억 명 이외에 전 세계에서 한 2억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전 세계에서도 한 2억 명이 넘어가고 있고 전년 대비로 한 25% 증가하면서 미국 쪽이나 북미 쪽에서는 약간 슬로우했지만 이외 다른 지역들에서는 네, 매출 쪽이나 이용자 수가 또 크게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ARPU라고 하는 이용자당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년 대비 16% 크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AU가 14% 증가를 하긴 했지만 ARPU가 YOY로 16% 빠졌거든요. 그래서 DAU 증가보다 그 ARPU 감소가 더 컸다. 특히 북미 쪽의 ARPU가 마이너스 14%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또 다음 분기 가이던스 보시면 매출이 1.07빌리언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1.13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매출 성장률 마이너스 5%에서 한 0% 정도 제시를 했고 또 DAU 같은 경우도 한 4억 명 정도 이상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컨센서스와 거의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북미 시장이 매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죠? 네. 아무래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뭔가 좀 매출도 10%나 이렇게 감축을 했다는 부분도 있고 말씀해 주신 이 알프도 16% YOY 하락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강력한 뭐 경쟁자가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쟁자도 강력한 있고, 경쟁자의 네, 시장을 좀 뺏기고 있는 느낌.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가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항공주가 어제, 많이 빠졌어요. 네, ALK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이고요. 아, 네, 어제 마이너스 9.67%, 9.66% 하락했고, 델타는 마이너스 2.2, 아메리칸 에어라인 마이너스 1.4, 사우스웨스트 항공 마이너스 4.5, 유나이티드 항공 마이너스 3.3 하락하면서 어제 항공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이 CFO 이분이 항공사 운임요금 하락 및 미국 국내 여행 수요 감소 등으로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거의 다 국내 위주라고 합니다. 다 도메스틱인데 코멘트 살펴보시면 해외 여행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알래스카 항공, 우리 같은 국내 위주의 항공사들은 3분기, 다음 분기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운임요금, 항공요금은 22년 가장 높았던 때보다는 떨어졌지만 19년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 여행보단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겨울 정도에나 국내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항공주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네.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 도메스틱 항공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고 전체적으로 항공 산업 자체가 지금 위축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너무 많고 너무 좋아서 오히려 국내는 좀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물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36밖에 안 빠졌는데 사우스웨스트가 4.5 예,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2.19 그렇게 네. 빠졌나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은 도메스틱이 또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트래블이라든지. 네. 그러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실적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항공주들 실적 다들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네.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 다 회복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항공사도 어제 주가가 많이 빠지길래 이래저래 체크를 해봤더니 2Q는 원래 비수기인 그렇습니다. 거, 또 3Q, 4Q로 가면 갈수록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네.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의 여행객들의 그동안 앞으로의 여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봐도 그런데 네. 주가만 이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어제 은행주도 좀 많이 빠졌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어제 은행주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일단 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자사주 매입 30빌리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67빌리언인데 이제 시총 대비해서 한 18% 정도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거든요. 현재 시간 외에서는 한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외에 뭐 금융주들 특별한 뭐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뭐 금융주들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나쁘지는 그렇습니다. 않았고 연초 이후로 아직까지 10%, JP 모간이 한 17%예요. 네. 네,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그 투자자들한테는 무슨 경제적 위기가 있으면 돈을 계속 충당금을 쌓든지 위기에 대응하는 돈으로 이렇게 유보를 시켜놔야 되는데 자사주나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네. 얘기는 향후 금융 위기 같은 어떤 위기가 없다라는 네. 또 메시지를 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밤에 뭐 발표되는 FMC. 게 FMC. FMC 네. 있습니다. 25bp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3시 정도에 되죠, 선생님? 네, 새벽 3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메타 실적이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아, 네, 메타 그래서, 실적도 네. 장 끝나고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장 중요한 FOMC와 메타 실적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또 컨퍼런스 콜 이후에 AI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 추가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일호 상무님, 남공재훈 대리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